강연해 주실 분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태 박사님은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에서 학사, 석사하셨고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에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 원자력안전연구부회 소속이시고 하고요. 현재 원자력 발전 기술사에 지도합니다. 1995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 기술을 주식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 주요 보직을 맡으셨고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있다가 예, 그럼 SMR 개발 동향 및 현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문영태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문영태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95년대 사실 그 전에 이제 다른 곳에 좀 근무하다가 한전기술에 이제 95년에 입사를 했고요. 지금 한 30년 정도 이제 한전기술에서 이제 실제적인 설계 업무도 담당을 하다가 최근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한전기술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기술 기획조 그런 쪽에 있는 지속성장처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연말에 정년 퇴직이라 그래서 좀 이제 현업에서는 좀 손을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이 교수님께서 이제 이걸 부탁했을 때 좀 더 시간이 있어서 자료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들 이제 관심들이 많은데 이제 그래서 부탁하신 내용이 SMR 관련된 사항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회사가 이제 원자력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 설계하는 게 주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계약은 되긴 됐는데 이것도 이제 연기되다 보면은 그거 이제 불명확해지고 그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SMR은 사실은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전기 수요가 이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는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전기술이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하고 SMR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도 SMR 어떤 SMR들이 개발되고 있고 시장 현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에서 또 이제 그 SMR 관련해서 추진하는 정책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이나 시장 또 이제 정부하고 이런 기업들하고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면 좋을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예,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자력 발전 SMR, SMR 기술하고 시장 현황,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나가는 방향들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잘 모르실 텐데요. 지금 올해가 이제 50주년 됐습니다. 1975년도에 이제 원자력 연구소하고 미국의 이제 번센노라는 회사가 합작 법인으로 해서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 목적은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기술 자립이라는 목적을 갖고 75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95년도에 이쪽에 입사할 때는 요 가까운 삼성동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용인으로 내려갔다가 지금은 이제 공기업 지방 이전 그걸로 해서 10년 전에 이제 김천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직원 수는 이제 23년도 기준인데요. 한 2,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인력들이 한 1,500명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설계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희 회사는 현재는 이제 한전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2년도에 이제 원자력 관련된 회사들이 전부 다 한전으로 편입이 됐고요. 그래서 87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한빛 3, 4호기 지금 영광에 지어져 있는 한빛 3, 4호기가 최초로 저희 나라에서 설계 기술 자립을 해서 국내에 건설된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87년도 이후에 건설된 모든 이제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저희 회사가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이제 2009년도 12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 나라에서 이제 UAE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카에 지어진 바라카 원전에 대해서도 저희 회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6월 초에 체코하고 두코바니에다가 이제
원전 건설을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약 그 두쿠바니 원전에 대해서도 설계는 저희 회사가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입찰하는 과정부터 그런 입찰서 이런 것 준비들을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던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코에 대한 원전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는 원자력 발전소가 주 설계 영무인데요. 이제 사실 원자력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석탄 화력 발전소, LNG 발전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도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회사도 참여를 해서 해상풍력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전부 설계 엔지니어링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소 성능 유지나 해체 부분, 디지털 변환 이런 부분도 다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실제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술 전반에 관련돼서 그런 이제 정부나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업들 대부분 이제 발전 자회사나 한수원 이런 데 비교를 해서 저희 회사는 매출액의 한 10% 정도를 지금 R&D 비용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이게 특별한 이제 뭐 하드웨어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다 보니까 이 기술력을 유지를 시키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저희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연구개발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전소라는 게 이제 저희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전은 알고 한수원은 아는데 사실 저희 회사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전소 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역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 이제 인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그룹사들이 어떤 기관으로 되어 있냐면은 건설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민간 건설사에서 대부분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발전소가 건설되게 되면은 그 전부 이제 한전 자회사들인데요. 한수원이 이제 수력 원자력 쪽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5개 발전소 자회사가 이제 석탄화력이나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발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발전소가 건설되는데 발전소에 대한 유지 보수는 또 죄송합니다. 한전 자회사인 이제 한전 KP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전 원자력 연료에서 연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한전을 통해서 송배전에서 수요처로 이제 공급이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이제 발전소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력 전반에 걸친 이제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엔지니어링 웍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유지 보수 같은 경우 할 때에도 이 이제 신규 규제 요건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에 대한 이제 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엔지니어링 업무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SMR이 왜 SMR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SMR 하면 이제 단어가 이제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는 말이 있는데 스몰이란 말 자체는 이게 이제 그 전기 출력 자체가 작다는 의미에서 스몰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기존에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700메가와트 전기 출력이 700메가와트 이상 되는 것들 전기 출력 대형 원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300메가 이하의 것을 이제 소형 원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에 또 특별히 10메가와트 미만의 원전을 이제 초소형 원전형 MMR이라고 또 마이크로 리액터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물리적 규모 측면에서 스몰이란 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SMR은 이제 모듈러 이제 타입으로 이제 공장 제작을 해서 그 단위별로 이동해서 현장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모듈러 방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듈러란 말이 들어가 있고 리액터라는 말은 뭐 다 동일하게 사이즈와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핵분열을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거를 이제 전기로 바꿔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리액터란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그 소형이란 말,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소형이란 말이 있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증기가 생산돼야 됩니다. 다 동일하게 화력 발전소든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일러를 돌려서 거기서 증기를 생산하고 그 생성된 증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터빈하고 이제 제너레이터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는 이 핵분열이란 걸 이용을 해서 그 열을 생산하고 그 열을 이용해서 증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럼 그 핵분열을 일으키는 부분을
핵분열 일으키는 부분은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주요 기기 1차 계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요 부분이 이제 그 원자로, 그러니까 연료가 들어가는, 핵연료가 들어가는 이제 노심 부분에 해당됩니다. 요 부분이 원자로 용기에 들어가 있고, 이 원자로 용기에서 핵분열이 이렇게 되면은 요 냉각제를 통해서 열이 전달돼서 요 증기 발생기 부분으로 이제 열이 전달되게 됩니다. 증기 발생기에서 열 교환을 통해서 증기가 발생되면 이제 2차 계통 쪽으로 그 증기를 전달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이 1차 계통 전체가 이제 가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압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압기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냉각수를 순환시키기 위한 냉각제 펌프가 한 4개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나라에 이제 건설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이제 주요 기기들 1차 계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1차 계통 부분을 현재는 되게 이제 그 사이즈가 큰데요. 이 부분을 전부 다 압력용기 내부로 집어넣는 게 SMR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기기만 보게 되면은 이제 전체 크기가 이제 100분의 1 이하로 이제 수준으로 이제 축소를 시켜갖고 이 압력공기 내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소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SMR이 지금 건설은 안 돼 있는데요. 건설하게 되면은 이게 주요 기기가 100분의 1이 되는 거지 그 원자력 발전소 전체가 100분의 1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그 발전기나 이제 터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은 실질적인 사이즈는 훨씬 더 커집니다. 100분의 1까지는 안 되고요. 뭐 반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사이즈는 엄청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듈화라는 기법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용되는 기법인데요. 그림처럼 이제 그 발전소 현장에서는 기초공사나 이런 베이스반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필요한 이제 이런 그 들어가는 리액터 부분, 압력용기 부분을 공장에서 최대한 제작을 해서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여러 개 연결 이제 필요한 이제 전기 출력에 따라서 모듈화 시켜서 설계 조립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모듈화라는 기법입니다. 근데 이제 SMR이란 용어가 그 최근에 나온 단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IAEA 보고서에 이제 2005년도에는 SMR을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Small and Medium Size Reactor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는 M이 모듈러가 아니라 이제 Medium Size 이제 중형인데 중형 사이즈는 이제 전기 출력이 300에서 이제 700메가와트 그 중간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중형이라 해서 처음에는 SMR 하면은 그러니까 소형 N 중형 그 원자로를 일컫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모듈러 기법이라는 최신 기법이 들어가면서 모두 SMR 하게 되면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SMR이 왜 근저에 들어서 가장 이렇게 그 화두가 됐었냐면은 사실 이제 대형 원전이라는 거는 이제 설치를 하려면은 말씀드린 전 이런 에너지가 하면서 열이 발생하는데 열을 최종적으로는 어떤 이제 최종 열침원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그 부분이랑 열 교환을 해서 식혀줘야 됩니다. 그 발생된 열을 식혀주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해변가에 주로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이 설치 공간이 상당히 크게 잡고 있고요. 주변에 이제 최소한 이제 사람들이 좀 덜 살고 있는 부분 그런 지역에다가 이 원전들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닷가가 많지 않게 되다 보니까 주로 강가를 통해서 이제 냉각탑이나 이용을 해서 이제 냉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위치에다가 이제 대형 원전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발생되는 열 자체가 이제 전기 출력이 적다는 건 발생되는 열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원전의 설치 조건들을 덜 고려를 해도 되고 사실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제 방사선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인접 지근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SMR들을 좀 관심을 갖고 있게 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듈러 기법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립실을 해서 현장 설치를 하기 때문에 공기 단축 이런 부분들이 큰 장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SMR은 사실은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위치가 있으면은 전체 큰 뭐 10년 이상 되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라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이제 급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에 맞춰서 이제 빠른 시기 내에 건설이 가능한 게 SMR이기 때문에 SMR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는 표와 같이 이제 그 용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추구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좀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처럼 이제
전력망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중앙 집중형으로 된 전력망을 갖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이 사실은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수요가 좀 적거나 또 이제 현재 이제 탄소 중립 문제로 해서 이제 노화력 발전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그런 부분 대체를 할 때는 이 SMR 중형 원전가 좀 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고요.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방면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뒤에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전력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 난방, 담수화, 그 산업 공정열 이런 부분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SMR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SMR 자체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출력, 그 전기 용량 자체가 단순히 줄어드는 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관심보다는 그 2011년도 이제 후쿠시마에서 중대 사고가 났었는데 그 중대 사고 이후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SMR 보면은 이게 출력이 작다는 거는 그러니까 피동 같은 경우 이제 자연순환 이런 경우를 이용해서라도 이게 안전 정지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전성 측면에서 좀 더 집중하게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안전성, 유용성, 견제성인데 가장 큰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이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 사고 사실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설계 기준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발전소에서 그러니까 발생이 가능할 거라고 가정을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발전소가 안전하게 설계될 수 있는지 그걸 본 게 설계 기준 사고인데 그 설계 기준 사고를 초과하는 경우를 이제 중대 사고라고 하는데 중대 사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료가 녹는 사고를 중대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대 사고가 지금까지 3번 일어났습니다. 79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TMI2에서 중대 사고가 이제 원자력 연료가 녹는 그런 중대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79년대에 미국에서 발생한 이후로 원자력 산업이 죽게 되고 그 이후에는 신규로 건설된 게 지금 한 4개 호기, 6개 호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6년도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체르노빌에서 이제 그 또 중대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체르노빌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유럽도 전 지역에서 또 이 원전에 대한 건설이 그 다시 이제 그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후쿠시마가 이제 2011년도에 일어나면서 일본이 원전에 대한 그 건설 저희가 죽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대 사고 때문에 이 원전의 안전성 염려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이후로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원자력 발전소는 에너지 분야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사람들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게 대두가 되고 이걸 원전을 건설하냐 탈원전을 하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던 겁니다. 사실 에너지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슈하고 사실은 제 생각에는 좀 별도의 문제로 간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대 사고를 실질적으로 이제 배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피동형 안전계통이라는 것이 이제 전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순환을 시키든지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이제 사고가 나도 이제 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그 방사성 비생 계획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 현재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30km 이상까지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EPG라고 해서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인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런 대도시로 이것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MR 같은 경우는 이런 그 EPG를 그 발전소 경계로 국한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뉴스케일 같은 경우도 지금 EPG를 발전소 경계 부지 경계로 이제 국한을 해서 그걸 이제 미국 인허가 기관인 NRC에다 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성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R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력 수요에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현재 이제 신재생 문제, 탄소 중립 문제 때문에 신재생 발전도 중요하게 여기 간주가 되고 있는데 그 부대 신재생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간헐성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부하 추종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SMR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열 공급, 지역 난방, 담수화, 수소 생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SMR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성 문제는 사실 한두 호기를 건설한다면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대형 원전이 훨씬 더 경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공급이란 그 하나만 갖고 본다면은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게 좋지만은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굳이 대형까지 필요 없는 경우는 굳이 이제 대형 원전을 건설을 안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체코에 수출하기로 돼 있는 것이 이제 1000메가와트입니다. 근데 국내에 지금 최신에 건설하고 있는 건 1400메가와트고요. 그래서 신고리 3, 4호기 이후로 모든 건설되고 있는 것들은 1400메가와트의 출력을 갖고 있는데 체코 같은 경우는 사실 1400까지 필요 없다고 해서 지금 1000메가와트로 이제 그 용량을 다운시켜서 지금 그쪽에 이제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사실 이제 이렇게 간단한 게 이제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석탄 화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초에 이제 국내 복합 화력이나 석탄 화력 이런 것이 국내에 들어올 때 최초의 설계는 저희 회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복합이나 이제 석탄 화력 쪽에서는 사실 이제 그 설계 기술이 이제 다 자립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민간으로 넘어갔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가 이제 지금 많이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대형 원전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기업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이제 구성되는 게 이제 원자력 개통 부분이 있고 원자력 종합 설계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만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이루는 겁니다. 그 왼쪽에 있는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기를 생산하는 부분이고 이 뒤에 부분은 이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증기를 받아서 터빈을 돌리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는 이제 BO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부분은 이제 엔트리 프레스라고 해서 핵 증기 공급 계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이제 1차 계통이라고 해서 SMR 현재 개발되고 있는 각 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라고 하고 아시면 됩니다. 그 노형이 어떤 노형이냐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 개발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관심이 없는 부분들이 이제 이게 뒤에 부분 BOP 부분인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술계에 이제 지속 성장처를 맡고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나라에서도 일반 이제 민간사들하고 이제 SMR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사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보면은 이 BOP 계통, 2차 계통 쪽에 대해서는 그냥 석탄 화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원자력 발전소에는 저희가 완벽하게 차폐를 하도 방사능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안전성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 요건이 틀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게 좀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관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웨스팅하우스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형 원자를 설계하는 곳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 부분과 연료를 공급하는 부분들을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최근에 이제 미국에 지어진 게 이제 보골 원전이라는 게 있는데 보골 원전 3, 4호기가 거의 20년에 걸쳐서 이제 건설이 됐는데요. 웨스팅하우스에 AP1000이라는 원자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 혼자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벡텔사가 주관을 해서 웨스팅하우스가 협력을 해서 지어진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BOP도 설계를 하고 원자력 종합 설계를 할 수 있는 나라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벡텔이 주 있고 서전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유럽 쪽에 이제 EDF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이제 이런 1차 계통, 엔트리프레스 계통하고 BOP 계통 모두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유럽 쪽에다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체코에서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입찰서를 다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 못한 이유 자체 중에 하나가 웨스팅하우스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벡텔사가 같이 이제 파트너로 들어간 벡텔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다 못하고 사실 벡텔이 가장 요즘에 바쁘다고 합니다. 일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는 대로 그 일정들을 못 맞춰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체코 원전에서 최종적으로 입찰서도 내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사실은 한 기를 건설하려면은 이게 이제 그 단순하게 그 뭐 화력처럼 보일러 설계하고 터빈 제너레이터만 이렇게 간단하게 갖추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뭐 6천 루베가 들어가고 뭐 단조품 4천 톤, 그다음에 펌프 같은 경우도 한 200여 개 들어가고 밸브 5천여 개, 배관 200여 킬로미터, 케이블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같이 결합이 돼야지 이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실제적인 건설에 들어가면은 이 콘크리트나 구조물 설계들은 민간 건설사에서 하고 있고요. 주기기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처럼 원자력 용기, 증기 발생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터빈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각종 이제 밸브, 배관, 펌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조기기라고 다 총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조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국내에 되게 많고 그런 서플라이 체인들이 저희들이 계속 그 건설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서플라이 체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이제 바라카 같은 거에 뭐 온타임 온보짓을 한 거고 그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은 그 지금 어느 나라에서든 미국이 특히 이 서플라이 체인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 공기 같은 거를 못 맞추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수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파라는 이그나이터라는 게 들어간데 수소 점막인데 이게 이제 국내 업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초에 들어올 땐 국내 업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미국 업체 걸 사오다 보니까 오더가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면은 저희 나라에서 국내에서 설계 기술자로서 공급하는 회사가 생기면은 100만 원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부르는 게 값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 들어가는 부피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 발전소나 일반 플랜트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 하는 부분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면은 사실 이제 이런 부지 환경 조건이나 기술 기준들은 일반 발전소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안전 규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방사능이 그러니까 외부로 이제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강력한 이제 법규가 있고 규제 기준, 규제 기술 요건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공 원자력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서 원자력 전공자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2,000명이 넘는데 원자력 전공자는 한 100명 정도 그 정도 있고 제일 많은 게 이제 기계 전공하신 분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토목 구조 이쪽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소라고 해서 원자력 전공자들이 건설하는 게 아니고 다 동일하게 기계나 토목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와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SMR로 넘어가서 SMR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최초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1958년도에 건설된 이제 시핑포트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 출력이 60메가와트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1951년도에 아까도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핵 잠수함, 그러니까 노틸러스라는 핵 잠수함에 이제 SMR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태로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상업용으로 갖고 온 게 이 시핑포트라는 이제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 당시 이제 소형에서 시작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0메가와트다 보니까 전기 출력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점점 커져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건설됐던 걸 보시게 되면은 78년도에 고리 1호기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이제 완전 해체로 지금 돌입을 했는데요. 최초에는 600메가와트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기술 자립한 한빛 3호기 같은 경우가 1000메가와트고요. 그다음 2016년도에 신고리 3호기가 건설될 때 이게 1400메가와트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제 바라카에 지어진 것도 1400메가와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커지다가 이제 안전성이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되면서 다시 이제 소형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성이 가격면서 300메가 이하의 그런 SMR로 이제 그 진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원전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핀포트 같이 이제 프로토타입 원형로를 이제 1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50년도, 58년도 이후 60년대까지 1세대 원전이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원전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걸 2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3세대 또 혹은 이제 3.5세대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 건설하고 있는 APR 1400이 요 3.5세대에 해당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미국의 이제 여기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주 품목을 잡고 있는 AP1000, 요건 1000메가와트짜리인데 요것도 3.5세대. 또 프랑스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EPR, 요 부분들이 이제 3.5세대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 러시아에서 해당되는 VBR 같은 경우도 이제 3.5세대에 해당됩니다. 또 SMR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뒤에 설명드렸지만 경수로 타입, 냉각제가 이제 물이냐 아니면 물이 아닌 다른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 경수로 타입, 비경수로 타입이 있는데요. 그 경수로에서 시작된 SMR 같은 경우도 이제 3.5세대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고요. 4세대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요즘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물이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냉각제를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4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지금 SMR 시장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건 그림에서 보시는 건 이제 SMR이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혁신형 SMR에 들어간 부분들을 제가 갖고 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커다란 이제 압력 용기 내에 이런 주요 기기들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빨간 부분이 이제 원자료, 그러니까 연료가 들어가는 노심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원자료 연료 노심이 있고, 그 상부로 해서 보시면은 요 옆에 이제 사이드로 이제 돌아가면서 보시는 게 헬레칼 타입, 나선형 타입으로 해서 이제 증기 발생기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증기 발생기 나선형 타입으로 해서 증기 발생기 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 상부에 이제 가압기라고 해서 이 내부 자체의 압력을 유지시키고 있는 가압기 부분이 요 내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RCP들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SMR은 이제 어떤 식으로 노형 이제 분리를 하는지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냉각제를 이제 물로 사용하는 게 경수형이라고 그러고, 그 냉각제가 물 아닌 것, 나트륨, 뭐 용융염, 헬륨기체 이런 부분을 하는 거를 이제 비경수형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4세대 원전, 4세대 SMR이라고도 부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수형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지금 대형 원전과 동일하게 가압경수형이냐 비등경수형이냐 따라 좀 분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노형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이제 SMR 노형에서 이제 경수료 타입은 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부가 이제 고온 고압으로 유지되는 부분이 가압 경수로고요. 그러니까 이 원자료 압력동기 내에서 물이 끌어올리는 것, 비등을 허락하는 것이 이제 비등형 경수로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수를 갖고 육상용, 해양용 다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의 큰 장점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형 원전에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다 경수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오랫동안 그동안 쌓였던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술들은 다 이제 그 프로븐 이제 실증이 입증된 그런 검증된 기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온 고압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 사용의 해결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대형 원전에 대한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용 해결료 어떻게 처리하냐, 그 부분들에 대한 좀 이슈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세대 원전을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용융염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몰튼 솔트 리액터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사용되는 핵 분열을 할 때 이제 고속 중성자나 열 중성자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압력 자체가 보면은 이제 출국 온도 자체가 700에서 800도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열을 갖고서는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운전 압력도 0.에서 0.17 메가파스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압력 용기가 필요 없고 일반적인 용기 갖고서 이런 것들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몰튼 솔트다 보니까 용융염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조물하고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구조제 자체가 이제 중성자 피폭을 당해서 핵확산 위험 무료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SFR이라고 해서 소듐 냉각 고속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냉각제가 이제 소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원자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출고 온도는 500에서 550도 정도 있고 또 이제 이 소듐 자체가 이제 전열이 되게 높은 전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식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제 SFR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제 SFR 같은 가장 큰 문제는 소듐이 이제 대기 중에 나와서 이제 특히 물 같은 거를 만나게 되면은 소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이걸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좀 이슈 사항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하나가 이제 초고온 가스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발전시켜서 냉각제를 헬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온 가스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고 온도가 900에서 1000도가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수소 생산, 이제 수소를 생산하려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높은 온도의 높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고온 가스로가 하나의 수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좀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남냉각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냉각제가 납이나 이제 납 비스무스 이런 걸로 냉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유니스트에서 이제 마이크로 우라노스라는 걸로 해서 이제 개발은 좀 진행이 됐다가 현재는 아마 스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남냉각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에서 이제 핵잠수함에 많이 사용됐던 기술이 이제 남냉각로였습니다. 그 대형 원전에 비해서 이제 SMR하고 이제 좀 비교표를 만들어봤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출력 자체가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1000메가와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0메가에서 1400메가와트 정도의 그런 출력을 갖고 있고요. 소형은 10에서 이제 300메가와트 정도입니다. 그 부품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대형 원전에서는 약 100만 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소형 모듈에서는 이제 모듈화돼서 한 1만 개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축소가 가능하고요. 건설 비용 같은 경우 이제 한 개국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형 원전은 이제 두 개국을 동시에 짓습니다. 이게 경제성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개국이 지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이제 5조는 아니고요. 지금 한 11조, 12조까지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두코바니 원전 같은 경우는 두 개국을 짓는데 거기는 26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비싸냐 하면은 사실 이제 그쪽 유럽 쪽에서 이제 설계 요건들이 좀 우리나라 저희가 그러니까 국내 짓는 원전들은 설계 요건이 이제 미국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NRC 가서 이제 APR 1700 갖고 이제 설계 인증을 받을 때는 동일한 원전을 갖고 이제 설계 인증을 받았는데 유럽 쪽에서는 자기네 기준 따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설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현지의 물가나 지금 체코 쪽도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체코에서도 원하고 있는 게 뭐 60%의 이제 현지화율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한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26조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26조에 짓는 게 우리나라가 손해 보면서 지어주는 거 아니냐. 근데 국내 원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에 지금 이제 체코에 수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체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프랑스가 이제 저희 경쟁사지 않습니까? 프랑스 EPR 같은 경우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이 돈 비용만 갖고서는 이제 프랑스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꾸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겁니다. SMR 근데 이제 그 대형 원전이 이제 5조 이상 들어간다 하면은 목표 자체는 한 이제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1, 2조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건설을 아직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갈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아이다호에다가 지으려고 먼저 트라이를 하다가 그게 이제 스탑된 이유가 이런 경제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당 그 발전 단가 이 부분에서 이제 발목을 잡혀서 그게 이제 중지가 됐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 기간도 보면 이제 7, 8년은 이제 실제적인 공사하는 기간들이고 설계부터 하게 되면 10년 이상이 걸리는 게 이제 그 대형 원전이고요.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2에서 3년을 목표로 해서
이제 건설을 하겠다는 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APR 1400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메가와트당 573제곱미터 정도의 이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SMR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기기는 100분의 1 사이즈로 이제 축소가 되지만은 전체 그 발전소 부지 면적은 그렇게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 크기, 절반 이하로 아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중대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SMR에서는 이런 중대 사고를 원천적으로 배제를 시키겠다는 걸 목표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부하 추정 운전을 하기보다는 기저부하로서 이제 출력 변동 없이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SMR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 전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용도가 그래서 발전용이고 SMR 같은 경우는 발전도 가능하지만 그 외에 담수나 수소, 공정열, 선방추지 등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별한 이제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경쟁하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상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빅 플레이어라고 이제 있는데 그 우리나라를 포함을 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이제 대형 원전에만 큰 지금 현재까지 대형 원전을 건설하고 설계한 나라들을 위주로 해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SMR로 가게 되면서 이런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 뭐 덴마크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SMR은 사실은 이렇게 사이즈나 이런 들어간 초기 투자비 이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다들 서로 자기네 나라의 고유의 SMR을 가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대형 원전은 워낙 초기 투자비나 장기에 걸쳐서 이제 그 사업이 진행돼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민간사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정부 주도하에서 물론 이제 대표로 내세우는 거는 일반 기업들이겠지만은 실제적인 것들은 민간 기업들보다는 이제 정부 주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건설 같은 시공 분야에서만 주로 이제 민간 참여가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투자비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라도 이제 지금 많은 이제 건설사, 조선사 이런 데에서 투자를 원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아마 그 국내에서 이제 미국 그 SMR 개발사들한테 투자한 돈이 한 거의 1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먼저 선점을 하고 싶어 하고 있고 이런 쪽에 사업을 벌이고 싶어 하는 것이 민간사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원자력이다 보니까 모든 부분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를 전부 다 민간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는 사람들 그래서 민간 협력이 아마 중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SMR이 어떤 기술이 있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SMR이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노형을 갖고 건설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작년에 나온 이제 IEA에서 나온 보고서에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한 전 세계적으로 68개 타입, 그러니까 68개 종류의 그러니까 뭐 기업체가 아니라 리액터 타입 자체만 한 68개 정도 되는 SMR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도에는 IEA 보고서에는 83개의 SMR이었는데,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이제 그래도 몇 개가 이제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아직 이제 모든 이제 SMR사들이 대부분 이제 개념 설계 단계, 그러니까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뭐 나도 개발하고 너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건설까지 갈지 그거는 이제 어떤 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68개가 개발되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그 육상용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그 해양용도 지금 많은 관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용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한 뭐 6개로 이제 경수형 타입에서도 6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조선업계 같은 경우도 지금 2050년까지 그 넷제로 문제 때문에 탄소 중립 문제 때문에 무탄소 전원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디젤 엔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근대에 들어서 이제 LNG로 이제 구동원을 삼고 있는데 이게 2050년까지는 어떻게 이제
이 탄소 전원이 아닌 것들을 가려다 보니까 그쪽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암모니아나 수소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 발전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이제 조선사들 그 HD 현대나 삼성중공업 뭐 하나오션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들이랑도 사실은 저희 회사도 계속 이제 협업을 하고 어떻게 협력 방안을 할지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해왔던 상태입니다. 먼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제 SMR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또 어떤 SMR이 개발되고 있는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SMR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뉴스케일사의 이제 이 보이저라는 이 SMR입니다. 이게 이제 77메가와트 출력을 갖고 있고요. 이게 타입은 이제 경수형 타입입니다. 경수형 타입의 가압 경수로 타입의 그 SMR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5월 29일 이제 지난달이죠. 이게 원래는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이제 인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77메가와트에 대한 모듈에 대해서 NRC의 표준 설계 인증을 받은 상태고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아이다호에 먼저 지으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중지됐고 현재는 이제 루마니아에다가 지금 루마니아의 SMR을 건설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마니아 건설 사업에 저희 나라도 아마 같이 참여를 해서 삼성물산이나 DS 자산운용이 들어가서 지금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이제 이 뉴스케일사에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협력을 해서 원자력 압력용기 쪽을 수주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GS 에너지는 이쪽에 투자를 해서 국내 건설하는 거 그 부분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SMR 하면 선두로 떠오르는 게 지금 뉴스케일로 해서 진도가 가장 빠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든 건 이제 그 홀텍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홀텍사는 이제 현대건설하고 지금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텍이 이제 처음에 개발된 건 지금 SMR 160이라고 개발됐는데 개발하고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SMR 300으로 지금 바뀌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건설을 하려고 이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비등경수로 타입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GE 히다치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 SMR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건설해가는 최초로 받은 게 이게 BWRX 300입니다. 캐나다에서 캐나다 CNSC가 이제 그쪽에 이제 원자력 인허가 기관인데 이쪽으로부터 4월 7일 날 건설 허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지금 SMR에 대해서 상당히 진심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어떤 SMR이건 다 들어와라. 자기네 나라에 먼저 건설하는 게 아마 그쪽에 표준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 모든 나라 SMR을 개발하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캐나다에다가 지금 SMR을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BWRX가 지금 가장 최초로 건설 허가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영국에서 개발하고 이제 영국의 이제 롤스로이스가 개발하고 있는 SMR인데요. UK SMR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가압 경수형 타입인데 앞에 것들은 대부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체형 타입이라고 보는데 요거는 그 블록형 타입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요 부분이 이제 노심이 들어가는 원자력 압력용기고 증기 발산기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 것들도 SMR인데 이제 블록형 타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력도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릴 때 SMR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라고 했는데 요즘 보면 470메가와트도 지금 SMR로 그냥 다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SMR이 하나의 호기는 이렇게 77메가와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게 말씀드린 대로 모듈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뉴스케일 같은 경우도 77메가와트짜리 6개를 한 개 부지에다 건설한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로 보면은 한 개 호기는 77메가와트 작지만은 이건 다 300 이상에 되는 전기 출력을 갖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용으로 갈 때는 최소한 이제 중형 원전 정도의 크기 그 정도로 사용이 돼야지만 전력용이 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경수형 타입입니다. 비경수형 타입에서는 이게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이제 테라파워에서 개발하고 있는 나트륨입니다. 테라파워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MS 이제 창립자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듐 냉각 고속로라고 해서 이제 냉각제가 이제 소듐을 사용하는 그런 SMR입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에 이제 24년도 초에 건설 허가를 이제 미국 NRC에 신청한 상태고요.
목표는 이제 26년까지 이제 운영 허가를 받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투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HD 현대는 나트륨보다는 이제 이 테라파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SFR도 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MSR, 그래서 용융용로에서 이제 그 선박용으로 사용하고 하겠다고 해서 HD 현대가 지금 테라파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SK가 이제 SK 주하고 SK 이노베이션, SK 그룹에서 가장 많은 돈을 여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하고 있고, 그 SK가 투자했던 그 투자금 중에 일부를 저희 한수원이 좀 받아와서 SK, 그러니까 테라파하고 한수원도 지금 MOU를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한수원도 같이 이제 이 테라파워 쪽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이 테라파워 출력이 이제 345메가와트라면은 이 아크100이라는 거는 출력이 이제 100메가와트짜리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동일하게 지금 개발선 아크 클린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제 개발에 들어갔던 건 지히다치고, 이 기술 자체는 SFR이라는 기술은 미국의 이제 국립연구소인 아르곤 내셔널 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된 거고 거기서 실증된 거기 때문에 동일한 거고, 전기 출력에 따라서 나눠서 이게 나트륨이냐 아크100이라고 해서 아크100은 지금 캐나다 쪽에다가 지금 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100도 국내에 들어와서 저희 회사도 MOU를 맺었고 한수원도 MOU를 맺었고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이쪽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좀 더딘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X에너지사에서 개발하고 이제 고온가스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헬륨을 냉각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미국의 이제 그 ARDP라고 해서 그 미국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8천만 불을 여기다 이 엑스에너지사에다가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DLEAC에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이제 고온가스로는 이제 그 중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게 HRPM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중국 이제 그 산둥성인가 그쪽에서 이제 그 벌써 건설이 돼서 실증도 완료를 했고 현재 상업 운전에 들어가 있는 4세대 SFR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그럼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나 이렇게 서방 국가에서는 SMR이 건설될 사례가 없는데 이제 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이제 SMR이 건설돼서 상업 운전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1594 이제 현재는 이제 이 1594가 이름 바뀌었을 때 솔트포스라고 솔트포스 에너지라 바뀌었는데 덴마크사에서 이제 그 해양용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서 개발한 게 용융염로가 있고 그 카이로스 파워에서 개발한 거 용융염로 또 캐나다에서 개발한 거 요 끝에 보면 이제 남냉각로로 해서 남냉각로 주로 이제 러시아 쪽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혁신형 SMR이라고 해서 이게 정부 주도하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작 자체는 2021년도에 한수원 주관으로 해서 기본 설계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24년도부터 작년부터 이제 정부 과제로 해서 지금 이제 표준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2028년도까지 그 표준 설계를 이제 득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출력 자체는 지금 170메가와트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호기에 이제 4개를 건설하는 걸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차 정기본에도 이게 이제 680메가와트다 보니까 이게 좀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설계 인증을 받은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된 스마트라는 원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년도에 설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림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액터는 이 부분입니다. 리액터 자체는 100분의 1로 줄여드렸지만 전체 사이즈 원전에 들어가는 부지들은 이와 같이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전소 부지 용량 측면에서 보는 이제 이거는 절반 이상이 되는 그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디라는 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SMR이나 스마트 같은 경우는 육상용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양용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관심사를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회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개념 설계는 23년이나 되고 있었는데 최초 이제 저희도 이제 2000년도 중반부터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이제 스터디로 시작을 해서 개념 설계를 23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기본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해양용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해양용 발전이나 또 이제 그 동력원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반디라는 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디를 갖고 각 조선사들하고 저희가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경수형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갖는 이제 소듐 SFR 타입인 PG-SFR이 있고 그 용융염로에 그 다음에 고온 가스로도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MSR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그 민간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거 2차 계통 BOP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설계를 담당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앞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소모를 했네요. 이제 SMR 시장 전망을 이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SMR 시장은 2030년까지 뭐 16조 원이 될 거라고 이건 각 이제 어느 리서치 기관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틀린데 일단 다들 이렇게 많이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에도 각 대륙별로 많은 이렇게 소규모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SMR이 왜 필요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대체하는 그것도 있지만 그게 가장 큽니다. 금액별로 보게 되면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가 이제 탄소 중립 문제라서 이 부분을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가 100조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오지나 그 중공업 뭐 이런 광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SMR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시장 전망 자체는 굉장히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SMR이 사용되는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전력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 생산도 해서 이거를 이제 수요처에다 공급도 하지만은 그 생산된 전력을 이용해서 담수화나 전기 자동차 뭐 이런 데도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생산 또 뭐 잠수함도 있고 배도 있고 항공기 이런 모든 부분까지 운송수단에도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SMR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간 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벌써 이제 2,700여 개가 이제 화력 발전소들이 문을 닫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화력 발전소는 여하튼 탄소 중립 문제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지금 퇴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필요한 전력들이 어떻게 공급하냐가 각 나라의 이제 주안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SMR로 대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보고 있는 시장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예상했던 건 선박 추진이나 선박 탑재 해상, 수소 생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근처에 들어서 이제 전기 사용량이 더 급증하다 보니까 이 SMR이 더 많은 곳에 쓰이지 않을까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정권 바뀌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AI들 뭐 이런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인데 그걸 하려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전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기는 앞으로 급격하게 이제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 특별히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글 검색을 한번 하게 되면 0.3와트가 필요한데 와트시가 필요한데 챗 GPT를 사용하게 되면 2.95와트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좀 어떤 세미 어널리시가 들어간 AI 파워도 이제 구글 검색을 하게 되면 8.9와트시가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글로벌 데이터 센터 수요 자체도 지금 2023년도에 55기가와트였던 게 2030년 되면 219기가와트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AI나 데이터 센터들이 전력 소모량이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크게 이제 소모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력에 대한 어떻게 공급할 거냐 그런 관심 때문에 SMR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표가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 미국에 있는 큰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협력하고 원자력하고 협력하고 있는지 아마 요즘에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 컨스텔레이션사가 소유한 거 TMI 아까 이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게 TMI에서 발생했다고 했는데 TMI 2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는데 TMI 1호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서는 이제 그 컨테인먼트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방사능이 안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1호기는 계속해서 운전을 했었고요. 설계 수명이 끝나서 이제 지금 중단했다가 다시 2028년도에 재가동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하고 이제 전력 공급하는 거,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오픈 AI, 오라클 전부 다 모두 다 이제 원자력 쪽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건지 그럴 이제 지도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형 SMR을 개발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그 민간 기업들이 투자한, 전 세계적으로 투자했는데 그런 노형들하고 그럼 어떤 관계를 갖고 가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산업부에서 정리된 이제 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한국형 SMR도 확보하고 외국의 다양한 SMR 노형도 활용을 해서 이런 이제 SMR 시장에 들어가겠다는 것, 파운드리 또 인프라 정비 이런 걸 갖고서는 SMR에서 우리가 글로벌하게 SMR 그 수출국으로 지금 자리 잡겠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금 혁신형 SMR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규제 연구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인허가 불확실성입니다. 저희 나라가 아직 이제 SMR에 대한 이제 규제 요건이 성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단하고 연구단하고 같이 지금 규제 연구하고 사업 연구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경수형 4세대 SMR에 대해서는 규제 요건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세대 SMR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걸 인허가 신청해도 인허가 기관에서 그거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규제 요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비상계획 구역 경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전소 부지 경계로 이제 국한시키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혁신형 SMR, SFR 고온가스 4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건지, 밑에 부분 이제 MSR에 대한 이게 이제 정부의 그러니까 그 계획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한 3페이지 정도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하고 시장하고 그 정부하고의 협업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저희 나라도 이제 저희 자체의 이제 고유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체코 수출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지재권 문제고, 이 지재권 문제를 하려면 저희가 원천 기술이 없으면은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해외 그 SMR을 들어와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기술이 있을 때는 그 문제들이 해결이 가능한데, 국내 기술이 없으면은 사실은 해외 수출을 할 때 항상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 플랫폼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해외 기술을 가져와서 같이 이제 협업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제가 일하다 보니까 이제 SMR 좋다 이거지. 다른 나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니네 SMR 좋으니까 사줄게. 근데 우리나라 첫 토기는 안 돼. 한번 실증을 하고 와라. 지어보고 와라. 그게 모든 나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 실증된 기술력이 있다면 그거 갖고 얼마든지 해외 시장으로 나갈 수 있게 지금 형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이제 4세대 같은 경우는 MSL로 갈지 고온가스로 갈지 이런 부분들 좀 정리가 돼야 되고, 당연히 안전성은 강조를 해야 되지만은 경제성이 없는 안전성은 이제 사실은 그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R 시장은 이제 그 단지 전력 생산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그거하고 이제 산업하고 연계를 했어야 되고, 수출을 어떤 부분에 수출할 건지 말씀드린 것처럼 실증을 어디다 이제 조성하면 될지, 또 이제 이게 이제 공공기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민간 기관들이 들어와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관련 기관들 이런 부분들에서도 로드맵부터 시작해서 규제, 또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국제협력 또 홍보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SMR 기술력 자체는 사실은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그게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건설 가능한 그 외국에서는 뭐 미리 진행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충분히 2010년도 초반부터 스마트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기술력 자체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한국형 SMR도 개발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전부 다 이거 이제 자기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 정도 되면 초도기가 나올 건데, 그걸 누가 건설하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표준으로 갈 거고, 그러면 전 세계 시장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 있고, 또 이제 이 SMR 시장은 이제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원전 시장을 좌지우지했다면은 민간도 아마 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력을 갖고
지금이라도 지금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이게 저희가 우리나라가 SMR을 잘 개발하고 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 예전과 달리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서 제가 원래 역할이 시간 조절하는 건데 그걸 망각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 시간이 없더라도 Q&A는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변. 네, 인테그라의 고배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저희 계획 중에 아무래도 탄소 중립 얘기를 자꾸 하시고 무탄소 전원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고 그래서 원자력이 필요한 거는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하시려면 EU 텍소노미를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EU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무탄소 원전으로 그러니까 그린 텍소노미 안에 들어가려면 폐기물에 대한 고심도 지중 매설 그게 확보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나중에 디커미셔닝 할 때 필요한 자금도 계획이 서 있어야 EU에서 그걸 이제 무탄소 전원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아마 2년 전, 3년 전에 그렇게 이제 됐는데 오늘 그 부분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와 디커미셔닝에 대한 얘기가 없으셔서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다 모든 SMR 지금 건설하는 데서는 언급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 이제 그 4세대 SMR에서 이제 고속 중속난을 이용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 해결료를 갖다가 다시 그거를 이제 재농축시켜서 헬리우라고 해서 그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으로 만들어서 그걸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훨씬 더 그 해결료 폐기물을 절감을 시킬 수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SFR 개발될 때도 최초에는 그 폐기물 처리 문제 때문에 그 경수로에서 사용된 해결료를 사용 해결료를 갖다가 그걸 연료로 사용하자는 측면에서 개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아마 사용 해결료 문제는 처리가 가능할 거고요. 해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자력 발전은 하게 되면은 원자력 발전 단가에 해체 비용을 포함해서 이제 그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대표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도입니다. 아주 쉬운 질문인데 우리 저 1,400메가와트 APR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용량 기준으로 단가가 이제 이 킬로와트당 단가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 SMR. 그러니까 1,400에 비하면 그 발전 단가는 비쌀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이게 이제 목표 자체가 SMR의 발전 단가 목표는 LNG보다 적게 간다는 것이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봐서 한 두세 배 됩니까? 그렇게까지 안 됩니다. 네. 2배 이내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쪽으로 쭉 가는데 물론 이제 뭐 사용 후 핵연료 재사용 말씀도 하셨는데 그 우라늄이나 그 원자재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우라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요. 4세대 SMR로 가게 되면은 말씀드린 연료 문제가 헬리우라는 연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제 그 대형 원전에서 사용한 거는 이제 우라늄 235를 농축도가 3에서 5% 정도의 농축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4세대 SMR을 하면 5에서 이제 20%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사용한 게 이제 20% 미만이거든요. 농축도가요. 그래서 그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을 헬리우라고 하는데 그런 헬리우 연료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테라파워도 계속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이후에는 그 헬리우를 공급하는 게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헬리우 공장 자체가 없다가 지금 다 이제 테라파워가 이제 하려다 보니까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공급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라늄 자체는 사실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예, 김종훈 회장님. 마이크 좀. 그
건설 산업에서 SMR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내 말고 특히 이제 해외에 진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좀 설명해 주시는데요. 체코 원전 같은 거는 EPC 아닙니까? 그러니까 EPC로 해서 저 개발 업체하고 제조업체하고 힘을 합쳐서 그렇게 건설 산업이 EPC에서 중요한 롤을 차지하면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전략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속성장차를 맡고서 이제 그 SMR하고 민간하고 협력하러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건설사들도 웬만한 데 다 만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사들이 제가 만났던 게 대형 건설사들이 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이나 이런 데 분들 다 만났는데 추진하고 싶어하는 게 전체 사업주 역할을 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사업 개발을 하는 게 비즈니스를 이제 디벨로퍼 측면에서 개발을 하고 사실 건설은 2차적인 부수적인 문제고요. 예. 다들 이제 하고 싶은 건 사업주 역할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사업주 하는데 이게 SMR이라고 하지만은 한 개 회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도 필요하고 근데 민간 회사가 저희 회사가 이제 말씀드린 1,500명 정도의 원자력이 들어와 있잖아요. 한 개 대형 원전 건설을 하는데 한 200명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10년에 걸치면 10년에 다 투입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원자력, 기계, 뭐 배관, 전기, 계측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인력들을 SMR 하나 하겠다고 사람을 고용해서 설계를 한다? 사실 그거는 경제적으로 안 맞을 거거든요. 그럼 필요한 기관들이 있으면 여러 개 끌어당겨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은 게 아마 건설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예, 박승기 원장님. 예, 저도 그 에너지 산업과 뭐 건설 산업의 연대 관련해서 저는 그 기술 우리 아까 얘기하실 때 BOP 부분이 그 차폐나 안전성 측면에서 또 기술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건지 지금 산자부가 하는 그 R&D 사업에서 BOP 부분도 연구가 같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전체 그 하나의 SMR에서 BOP 부분의 건설 비용 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좀 말씀하신 대로 BOP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혁신형 SMR 하면서 저희 회사가 이제 1차 계통 쪽도 엔터프라이즈 계통도 하지만 BOP 계통도 당연히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경제성은 사실은 리액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BOP 설계를 어떻게 하냐, 거기 어떤 보조기기를 갖고 들어가냐, 그 부분에서 경제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뉴스케일에서 놓친 부분이 자기네들을 리액터 설계는 열심히 해놨습니다. 근데 실제 건설을 하려다 보니까 그 경제성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발전 단가가. 그래서 사실은 리액터 부분보다 이런 BOP 부분이 건설 단가나 이런 거 따질 때는 훨씬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네, 시간. 사실은 이제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부지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도경이 더 필요하겠지만은. 예, 시간이 좀 많이 돼서 한 분 정도. 예, 안호석 교수님. 아까 말씀 중에 서로이나 중국에서는 벌써 아마 상용화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아까 보니까 우리 로드맵으로 보니까 아직 좀 가야 될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얘기 듣기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걸 SMR 수용할 의사 있느냐 없을 때 또 그거에 대해서도 거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우리 실증 모델 빨리 국내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좀 제가 볼 땐 단축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해외 진출할 충분한 여력이 가능할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30년 쪽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사실은 서방 국가에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졌는데 그 규제 요건은 어느 규제 정부에서 진행하라고 하면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건설돼서 그 지금 상업운전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런 것들을 자기네 기준에 따라서 졌다고 얘기를 하고 러시아도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세 기준을 얘기하라면 이 기준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때 그게 이제 서방 국가에 지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서방 국가에서 이제 목표라고 하는 게 2030년쯤 목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본에 들어가 있는 것도 2035년입니다. 네, 지어져야 되는 게. 그래서 2030년에 그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2030년 좀 늦지만은 잘만 된다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2035년도 그렇게 그걸 단축시킨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수원에서는 혁신형 SMR 개발하면서 동시에 이제 건설학과 신청해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설계 인증을 받는 거하고 건설하는 거하고 또 틀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8년도에 설계 인증을 받게 되면 설계 인증 받고 그걸 갖고 건설허가 신청을 해서 또 이제 건설허가 이제 인허가 기관하고의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건설에서 나가는 건 35년, 36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경과돼 가지고요. 좋은 강연해 주신 문정태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